예, 감사합니다. 이 고구마 연구를 한 30여 년 하다 보니까 그 고구마 시험 포장을 여러 번 관찰을 하게 되었죠. 이 고구마 시험 포장에서 관찰할 때는 아주 상세하게 그 이파리 모양이라든가 또 줄기의 길이, 절간장 이러한 것들을 잣대로 일일이 재면서 검토도 하고 또 기록도 해서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품종의 특성을 규명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마가 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어떤 준칙이 있는 것 같더라, 어떤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정리해서 고구마의 가르침 이런 제목하에 한 5가지로 그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그 자식사랑 부모봉양 이런 현상이라고 아마 비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고구마를 이 묘상에 묻을 때 이제 봄에 이른 봄에 이제 묻게 되는데 요즘은 하우스 안에서 그 묘상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소형 터널을 씌워서 이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싹이 트게 해서 이 묘를 기르는데 그 묘를 여러 번 잘라냅니다. 같은 이 어미 고구마에서 이제 그 고구마의 몸뚱아리에는 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눈들이 나와서 그 눈이 자라가지고 이제 고구마 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그 묘를 잘라서 밭에 심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양 번식 방법으로 고구마가 이제 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몇 번 정도 자르냐 하면은 보통 교과서에는 3번 자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보통 6번 내지 7번 정도 잘라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땅속에 묻힌 어미 고구마, 소위 무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광에 있는 이 고구마의 육질, 그러니까 고구마의 살이 다 분해되어 가지고 이제 어미 고구마는 찌그러집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늙어서 할머니가 되다시피 자식을 다 키워가지고 이제 자기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자식 한 7남매 정도 키워놨으면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구마가 자기 몸에 있는 그 눈들을 전부 싹 틔워가지고 그놈을 키워서 밖에 다 이제 심을 때가 되면 자기 몸은 많이 분해가 되어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다 공급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찌그러지고 쪼그러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썩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무광을 캐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거기에 남아있는 싹이 자라면서 그 이파리에서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물질을 만들어서 다시 그 어미에게 보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광 옆에 새살이 붙는 거예요. 그 찌그러지고 쭈그러진 이 어미 고구마의 한쪽에가 새살이 붙어가지고 하얗게 살이 붙어요. 이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미 고구마를 무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현상을 처음에는 어미 고구마가 자기 몸에 자기 살을 분해를 해서 자기 자식을 키우니 진짜 그 자식 사랑인 것이고, 그리고 어미가 이제 다 자기 임무를 마쳤다고, 그리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 남아있는 그 순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이 열심히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그 어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영양분을 내려주더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바로 부모 봉양이 아닌가. 효도이고. 네, 그렇죠. 봉양이다. 이제 우리말로 해서는 이제 효도, 네. 그리고 자식 사랑과 이제 부모에 대한 효도, 이 모습을 고구마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구마 묘를 그 두둑 위에 심어 놨을 때 고구마가 맺히게 되는데, 고구마가 달리게 되는데, 고구마가 이제 그 많이 달리게 되는 경우에는 7개, 10개까지 달립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온도가 낮을 때 저기재배하는 경우에는 1개 아니면 한 2개 정도밖에 달리지 않지만, 네네. 이 5월 상순경 고구마 심어서 뿌리 내리기가 좋고, 네. 또 고구마 달리는데 아주 적온이 될 때에는 네. 한 개체에 고구마가 보통 6, 7개가 달립니다. 그런데 6, 7개가 달릴 때에 그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구마가 될 뿌리로 결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 네. 궤근으로 변화될 뿌리가 이제 결정이 돼요. 모든 뿌리가 다 고구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각 마디에서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나오는데, 그 마디마다에 나올 고구마로 될 뿌리가 결정이 되는 순서에 입각해서 고구마가 큽니다. 그게 한 6개, 7개 정도. 예, 6개, 7개인데 제일 먼저 개근이 되기로 결정이 된 뿌리, 이것을 네. 첫째, 또 그 다음에 된 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네. 이 번호를 매긴다고 보면, 자랄 때 보면, 비대할 때 보면 네. 제일 먼저 개근으로 분화된 것이 제일 먼저 커갑니다. 큰아들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먼저 크고 그 다음 크고 이렇게. 저쪽 6번째, 7번째 막내까지. 예. 그러니까 영양이 공급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제일 큰 형한테 더 많이 가고 더 일찍부터 가고, 네.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런 순서대로 입각해서 같이 크지만은 그 제일 먼저 이 크기 시작한 것이 더 많이 크도록 그 서열이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형제간의 우애, 네. 형제간의 우애라고 표현도 하고, 또 경로사상,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경해야 한다 네. 하는 그런 이 경로사상, 또 형제간의 우애, 네. 이러한 것을 고구마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람들이 고구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구마 밭에 가서 이 넝쿨이 많이 왕성하게, 무성하게 이렇게 번졌을 때, 네. 밭에 가서 보면은 그 고구마가 햇볕을 받기 위해서 제일 앞에 달리고 있는 생장점이 있는 고구마 수는 네. 전부 태양을 향해서 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구마 네, 이파리가 태양을 받아서 네.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 물질을,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네. 자기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넝쿨이 뻗어 나가면서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의 생장점을 다시 발현시켜서 하늘을 향하게 하는데, 네. 바로 이웃집에 있는 뿌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갈 길을 막는 것 같지만은 그 간격이 어느 정도 균일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웃집하고 자기 집하고 관계가, 네. 말하자면 이웃들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그 간격이 균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땅을 파괴하지 않고. 남의 땅을 남이 그러니까 땅과 네. 태양을 받는 그 면적을 네. 서로 나누어서
갖고 있더라. 하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했네요. 사회적 거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말하자면 그러한 간격을 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상생, 공생, 또 아니면 상부상조, 그리고 크게는 홍익사상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익, 서로가 이웃을 크게 도움이 되게 서로 돕는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이 고구마 자체가 크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하고도 있기 때문에 홍익 인간이라고 해도 얘기는 되리라고 보는데 자기들까지도 역시 홍익사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전래하신 분이 조엄 선생입니다. 이 조엄 선생이 그 일본의 통신 정사로 가실 때 1763년도입니다.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의 통신 정사로 가게 돼요. 그런데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접받은 것이 고구마가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고구마를 먹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우리 조선 땅에 굶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아사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757년 8년 이럴 때 그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굶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엄 선생은 그러한 상황을 알아요. 그런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도 그 아사자들이 많이 냈던 그런 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그러니까 없어서 이렇게 못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도 되겠느냐. 바로 구황작물로 아주 적격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조엄 선생님. 그래가지고 바로 일본에 가기 전에 거기에서 그 고구마를 사게 합니다. 사게 해가지고 거기라면 스시마 지금의 대마도 대마도에서 바로 그 당시 그 대마도 거기에서는 부산으로 자주 왕래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대마도는 먹을거리가 바로 식량이 거기서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쌀이나 보리를 수입에다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오래 말하자면 굶어 죽어요. 그 땅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일본으로 고구마가 먼저 전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도에는 이미 고구마가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엄 선생이 그 고구마를 구입을 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올 때 또 혹시나 잘못된 거에서 1년 있다 오게 되기 때문에 1년 있다가 다시 귀국을 이제 귀국하면서 다시 들려가지고 또 고구마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고구마가 이제 우리 땅에 재배되도록 그리고 두 번 말하자면 돌아올 때는 고구마를 어떻게 재배하는가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물어서 기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돈만 주면은 이 고구마를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 먹을거리를 아마 쌀을 그때 상당히 많은 숫자, 그건 한 300여 명 되는 일행이 같이 그 통신사를 갔던 분들이 통신사 일행 중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정확한 인원수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많이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을 퍼주고 쌀하고 고구마 쌀을 퍼주고 고구마 바꾼 걸로 교환을 한 걸로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보내서 고구마가 이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조엄 선생님 그러면 그 예민적이시냐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고구마가 대마도에서 재배될 때에 조엄 선생보다 먼저 통신정사로 갔던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분명히 고구마를 먹어봤을 텐데 그분들은 네. 고구마를 한국에 전리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이 고구마가 들어와서 재배될 때 이 두 분들이 갔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다. 그러나 조엄 선생은 조선에 굶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동포들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조엄 선생의 애민정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고구마를 이제 부산에 이 조엄 선생이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때 부산의 그 부사 네. 강필리가 네. 부사가 있었습니다. 강자 리자 예. 진주광씨입니다. 그렇군요. 진주광씨인데 이분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그 먼저 그 부산 그 부사로 있던 분이 네. 이 고구마를 받았는데 그분이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사직을 하고 이제 후임자인 강필리 선생이 이 고구마를 넘긴 거죠. 그러니까 강필리 선생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재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겨울을 넘기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강필리 선생이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씨 감저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감저. 강씨. 그러니까 진주광씨 강씨가 만든 그 감저보. 그 옛날에는 고구마를 감저 그랬습니다. 감저. 감저에 대한 전체 여러 가지 재배법이다. 뭐 그런 의미로 강씨 감저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이 남쪽부터 보급이 돼가지고 전국에 고구마가 보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필리 선생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농민들도 과학하는 정신, 강필리 선생처럼 과학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고구마가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엄의 애민정신과 강필리의 과학정신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고구마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식물하고 그냥 말하자면 작물하고 인간 관계를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30년간 고구마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연구직은 자기가 연구하는 작목, 그 식물체하고 거의 대화를 나누다시피 하게 됩니다. 장기간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그 생리 생태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작물의 그 생리 생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많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자기들까지 우리 인간들이 서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의 민족의 정신이고 교육의 이념으로 되어 있는 그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 인간이 실천하는 것처럼 고구마도 각 그 개체마다가 많은 줄기를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한 개체에서 나오는 한 줄기에서 이 분지가 가지가 상당히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지마다 이제 생장점이 있게 되는데 그 생장점이 그 자기 밑에 있는 넝풀들을 결국은 끌고 나가는 형태로 고구마가 자라는 것이죠. 고구마는 한번 딱 커가지고 이렇게 이 줄기가 딱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줄기를 뻗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고구마입니다. 이게 넝쿨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한쪽에서 뿌리가 나고 이 이파리가 나게 되면 또 이제 줄기가 뻗어나가게 되면 먼저 나온 이파리는 죽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이파리 쪽은 또 새 잎이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고구마가 줄기를 뻗어나가는데 그 고구마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이 이웃 간에 이웃의 줄기들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고 상부상조하고 결국은 이 상생, 공생의 그러한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이런 비유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처음에는 생소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고구마에 대한 깊은 연구를 위해서 또 아니면 고구마의 그 기능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깊이 좀 검토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 밭에 가서 그걸 잘 관찰하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홍익 인간 사상, 이것이 고구마 사회에서도 홍익 사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 서로 간에 협력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